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공철학 18강 사람, 호우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공부는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 나왔고요. 여기에 지금 오늘 개념 중에서 이제 사람과 관련한 경전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의 경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돼요. 사람을 보고서도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공부는 왜 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만사형통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모든 부분이 같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까지 45강이 인문학, 이쪽 부분이 기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치를 창출해서 돈 벌고 깨우침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일단 기술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과 기술에 대한 얘기가 우리 K공철학의 부제목이 인문학과 기술에 대한 나름대로의 통합하고 최적화하는데 여기가 가장 쉬운 동사 B죠. 비동사로서 뭐뭐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로 혁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질 거냐에 대한 해부. 이것이 비두 해부에 대한 다섯 개 우리 꼭지 중에서 있고요. 이게 이제 돈 계좌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부분에 대한 큰 서론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중에서 우리들이 오늘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여기에 여기 사람 경전 여기 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좀 보면요. 우리 인간이 세워졌던 게 우리가 600만 년 전서부터 600만 년 전에 우리 언제 누군가는 저의 할머니가 있었겠죠. 우리 인간 부분은. 근데 이게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나왔었을 적에 이때 부분에 물리, 화학, 생이 벌써 그때부터 나왔죠. 왜냐하면은 우주가 탄생하면서부터 어, 변화와 이 물리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생물에 대한 부분이 나온 부분이 38억 년 전에 생명이 출현했다. 그래서 물리화학 생물로 나왔고요. 이제 제가 열반적정 일체 계락에 대한 얘기도 이제 이따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만 년 전서부터 인간이 모든 부분이 뭔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됐다. 우리 환기론 9220, 천부경 양자역학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2500년 전에 철학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한 500, 400년 전부터 과학이라는 부분이, 지동설이 나오면서부터 얘기가 됐다. 우리가 현재는 지금 여기 와 있어서 지금 앞으로는 밸류넷, 가치를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우리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치를 우리들이 가져야 될 거냐에 대한이가 풍요와 행복과 건강을 만사형통, 완샷의 이 부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이 K공철학이 지향하는 바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만사형통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오늘 얘기하는 18강이 요 중에서 후에 대한 얘기입니다. 19강에 대한 얘기가 세상에 대한 얘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 페이지로 항상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영성과 철학과 과학에 대한 부분이 아까 영성이 우리 한 만 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철학이 2500년 정도, 과학이 한 500년 정도 됐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통합할 수 있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통합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 관점 입장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 찾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비틀어 가지고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 쪽으로 비틀어서 생각하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하면은 영성과 철학과 과학이 통합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왜? 저는 이 과학이 영성하고 같이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전에 말씀드렸던 양자역학에 대한 부분이 2년 전에 노벨상을 받으면서부터 이 부분이 증명이 되었죠.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존재 질문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이 누군가가 존재에 대한 문제죠. 아까 처음에 만들어졌었을 적에 우리 여기 지구상에 이 처음에 나왔었을 때 이 존재에 대한 부분을 찾는 게 물리화학이 돼. 모든 부분은 단독의 아가 없다. 즉 관계 맺어져 있다. 이게 물리에 대한 얘기고 존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모든 존재는 항상하지 않고 변한다. 이게 화학에 대한 얘기고요. 모든 존재는 고통이 있다. 근데 이걸 따로 한번 생각을 바꾸면 모든 부분이 고통이 아니고 즐거움이 있어 열반적정. 굉장히 좋은 상태로 모든 부분이 번뇌가 없어진 상태가 이제 존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고차원적인 철학, 불교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기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철학자들이 그 수많은 동서고금의 철학자들이 나왔지만 이걸 한순간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럼 우리가 이걸 좀 비틀어 보자.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지? 이게 쉽고 구체적인 질문. 어떻게 존재하느냐? 딱 이렇게 얘기죠.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 우리 서로 관계 맺어져 있다. 그래서 아까 제법무화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나는 어떻게 사는가? 햇빛, 공기, 물, 음식, 주변 인연도 나 아닌 것 덕분에 살았고 여태까지 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했습니다가 이제는 과거였다면 앞으로는 지금은 덕분에 합니다. 덕분에 잘 될 것입니다라는 한 생각 바꾸는 부분에서 나 아닌 것이 베푼 거에 대한 고마움과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덕분주의, 상생주의, 서로 잘 사는 주의 이런 부분이 우리 덕분 스쿨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존재 질문에 대한 변화가 두 번째, 나는 왜 사는가? 이거 대답하기가 그렇게 단번에 탁 나오기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사냐? 나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저는 오랜 동안 같이 이 부분을 고민했었던 부분 때문에 이렇게 쉽게 나오지만 보통 분들은 이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나는 또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쉽게 구체적으로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 뭐 나는 미술을 싫어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의 공통적인 나름대로의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정받고 존중받는 걸 다 좋아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재능에 대해서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좋아해요. 나는 무엇을 싫어하는가? 피해 입거나 상처받거나 죽기를 싫어해요. 자기 개별적인 게 물론 있을 수 있어. 스포츠를 좋아하고 나는 운동을 싫어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좋아하고 싫어하는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존재 질문에 대한 변화의 세 번째 부분이 나는 무엇이 될 건가? B.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Do. 나는 무엇을 가질 것인가? have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까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분이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요? 어, B. 나는 무엇을 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럼 무엇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세계의 가장 쉬운 동사로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제 공철학 부분에 대한 개념을 지금 공부를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념 부분이 지금 우리 계속 공부를 9강까지 하고 있죠. 이 부분이 가장 개념이요. 신심, 기, 운명, 프로세스를 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믿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하려고 그래요? 쉽고 간단하게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거나 이 부분을 쉽고 간단하게 상대방한테 설득, 말로서 얻어낼 수 있는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하려는 게 개념 공부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 70쪽서부터 책의 70쪽서부터 270쪽까지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 아침 12년 동안 아침 공철학 부분을 6시에 써놓은 부분을 전부 카테고리를 나눠놓은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철학이라는 부분은 93쪽에 가면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보통 한 8쪽에서 10쪽 정도로 이 부분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2년 동안 한 거를 제가 전부 다 다시 재정립을 해서 30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행증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렸죠.
해, 행, 증 이렇게 얘기했었을 적에 이 시는 일단 믿는 얘기, 신뢰에 대한 얘기 177조 해, 해 이 부분은요. 뭐를 알아야 돼요. 아는 얘기에 대한 얘기가 이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고 여기서 이게 바르게 아는 부분 지금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 부분이 인문학에 대한 얘기가 되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됐었을 적에 에, 인문학 부분을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엔 실제적으로 해봐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공철학을 하는 개념은 지혜를 얻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연과에 대한 얘기 했을 때 우리가 스승에 대한 얘기 했을 때 168쪽 스승이라는 건 꼭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흘러가는 물을 보고서도 깨우침이 있으면 스승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스승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인연과에 대한 얘기를 215조, 그다음에 연기 인연과에 대한 얘기 215조 같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본질 의문, 질문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OW3H 얘기가 고, 집, 멸, 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네 개 카테고리에 마음까지 해서 질문이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OW3H까지 정리해 놨고요. 본질과 근거와 한계에 대한 얘기가 146쪽에 정리를 해놨죠. 그 다음에 one page, one sentence, one word 이 부분을 86쪽에 정리해놨고요. 꿈 참여에 대한 얘기는 104쪽, 몸 143쪽, 마음 129쪽, 영혼육 삼위일체 185쪽, 보답행 114쪽.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얘기는 129쪽, 그 다음에 be, do, have에 대한 얘기도 제가 이렇게 한 쪽씩 전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적에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은 인문학에 대한 얘기예요. 이쪽에 대한 얘기가 기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치, 돈 벌고 가치를 창출하는 건 어디예요? 기술 쪽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인문학과 기술에 대한 얘기를 보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리기는 이거를 한꺼번에 보려고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꿈참여에 대한 얘기가 104쪽에 한 8쪽 정도에 만약에 나와 있으면 그걸 쫙 읽어보고 한 개만 딱 선택해서 그걸 한번 메모해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해봐야 30개 정도가 메모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개념 정리를 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쉽게 다가설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아인슈타인의 불교관 얘기했을 때 개인에 대한 통찰이 무아라는 표현을 제가 했고요. 전체에 대한 통찰에 대한 이 부분을 공이라는 얘기를 했고 변체와 기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연기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진공묘유라는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나름대로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최고봉이었었던 물리학의 최고봉이었던 이 아인슈타인의 피직스도 결국 형이상학, 메타피직스예요. 피직스를 초월하는 형이상학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런 깨달음, 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아인슈타인이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진공묘유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들이 손뼉 쳤었거나 물거품이거나 그림자거나 번개불이나 이슬이나 사람 몸의 공통점이 뭐죠? 실제적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순간 사라져. 사람도 100년 사는 사람 그렇게 없습니다. 기수화풍으로 돌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을 때 무아에 대한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개체가 독립적인 부분이고 고정된 부분이 없더라. 이걸 우주적으로 하면 공입니다. 그래서 개체와 전체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통찰한 부분이 연기고 이게 진공묘예요. 진짜 공한 부분, 즉 무분별심, 분별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눈을 감고 다 보게 되면요, 묘한 묘한 존재를 느껴요. 아까 제가 모든 부분이 이 세상 탄생이 된서부터 빅뱅이 일어났던 모든 부분이 존재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존재에 대한 부분을 느낍니다. 그 존재가 뭐냐? 영혼력 얘기 드렸을 때 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빛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창세기 1장 3절이 빛이 있어라 할 때 빛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과학자들은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를 어떤 종교에서 하느님, 어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우리 불교에서는 절대자가 없으니까 이걸 불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성,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이 부분을 표현하죠. 그래서 묘하게 나타나는 존재가 있더라. 이것이 이제 진공묘유라는 뭐 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더라. 에너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더라. 빛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더라. 그렇게 됐었을 적에 나름대로 영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관점을 이동해야 된다. 그렇죠? 그랬을 때 영과 혼이 합쳐졌었을 적에 어떻게 우리 이 부분이 되냐? 그랬을 때 이 영은 불생불멸하고 전지전능하고 존재 충만한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부터는 바르게 알면 인문학을 알게 되면 이런 부분이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와 다섯 번째 관점 이동과 영혼육에 대한 얘기를 계속 쓰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요. 차차차차 보시면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네. 그러고서 이걸 경험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명상을 통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웨비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